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ROE, ROA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ROE, ROA. 자료가 많이 있죠? ROE, ROA는. 하지만 또 제가 보는 관점이 있으니까. 내용은 다 아실 거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좀 함께 기억을 되살리는 관점에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OE, Return on Equity. Return on Equity.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합니다. 너무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기업이 자기 자본을 운영했을 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벌어들였는지에 대한 비율. 여기서 좀 중요한 건 그거죠.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은 ROE하고 ROE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단기 순이익을 나눠요. 단기 순이익. 순이익. 순이익이 뭔지 아시죠? 영업이익 그 아래에 있는 게 단기 순이익. 그렇죠? 순이익. 맨 위에가 매출액.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순이익의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완전 회사가 오리지널로 돈을 번 거. 아, 진짜 다 모든 거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경영 활동을 해가지고 순이익만 남긴 거. 순이익. 그게 단기 순이익. 하여튼간 순이익. 오리지널 순이익. 완전 다. 그거를 어떤 걸로 어, 본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ROE는 에쿼티라고 해가지고 이건 자본이요, 자본. 여기 재무상태표 있죠. 재무상태표에서 여기 자산, 부채, 자본에서 이 순이익에 대해서 자본으로 나눠요. 그래서 그걸 백분율화 시키는 거예요. 백분율. 자기 자본 갖다가, 그러니까 타인 자본도 아니고 부채는 타인 자본이잖아요. 타인 자본이 아니라 자기 자본을 활용해 가지고 단기 순이익을 나눠 가지고 그걸 퍼센트화 시키는 거예요. 백분율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크면 클수록 좋죠. 이 숫자가 보통은 조금 다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 대해서는. 예, 그래서 여튼간에 ROE는 에쿼티라고 합니다. 에쿼티. 에쿼티가 뭐라고요? 이거는 영어인데 이게 자본이에요. 근데 에쿼티 이거 리턴 온 에쿼티 이거는 좀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 분석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종목 있으면 쭉 내리잖아요. 여기 써 있어요. ROA는 여기 써 있죠. 총 자산, 풍선 도움발에 써 있죠. 지배주주 지분, ROE, 에쿼티 이게 써 있어요. 그래서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ROE는 자기 자본 갖다가 단기 순이익을 나누는 거예요. ROA는 총 자산 순이익률인데 뭐 좀 어렵죠. 이런 단어. 이런 단어는 외울 필요 없고. 기업의 총 자산은 이거겠죠. 이거. asset. assets라. asset은 자산의 의미예요. 영어로 하면. 단기 순이익을 나누는 거예요. 총 자산으로.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순이익을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이익이에요. 순이익. 순이익이 뭔지 아시죠? 순이익이 이게 머릿속으로 딱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암기하시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여기에서 매출액 있잖아요. 영업이익 있잖아요. 다 제하고 단기순이익. 네, 법인세 비용 다 제하고. 네.
순수하게 남는 거. 예, 순수하게 남는 이거 당기순이익이죠. 당기순이익. 완전 오리지널로 남는 거.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나눠요? 이 당기순이익을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자기 자본으로 나누게 되면 그건 에쿼티, ROE. 근데 만약 자산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자산이면 이거잖아요. 25조 1772억. 자본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잘 보세요. 잘 이해해 보세요. 이 자본으로 나눠버리면은 자본 갖다가 여기는 자본 있잖아요.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예, 자본 갖다가 뭘 나눠요? 이거 당기순이익을 나누는 거예요. 예, 당기순이익을. 그래서 100분율화 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본 갖다 얼마큼 했을 게 남냐 이거죠. 얼마큼 수익이 리턴 금액이 있냐 이거지. 그리고 여기는 자산 갖다 나눴을 게 이거는 asset, ROA겠죠. 순이익을 나눈 거예요. 여기는 거. 이해하시죠? 요거는 여러분들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 왜냐면 이거 암기하시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ROE가 뭐 자기 자본 이익률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ROA가 뭐 자산 이익률 이 단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가 중요하죠.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종목을 분석할 때. 그냥 핵심만 딱 보세요. 핵심. ROE는 뭐예요? 자본, 자기 자본 갖다가 당기순이익을 나누는 거. ROA는 총자산, 재무제표에서 이 자산이잖아요. 이거 갖다가 당기순이익을 나누는 거. asset, 자산, asset, 자산. 자산이란 영어 뜻이에요. E는 equity, equity는 자기 자본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를 이제 한국어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ROE와 ROA 다 이해가 되셨죠? 어렵진 않죠. 그 대신 이제 여기서 뭐가 있냐면 당기순이익을 나누는 거예요.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순이익을 나누는 거예요. 순이익을. 순이익 아시죠?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요. 하여튼 순이익을 나눠요. 그럼 이거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특징들을 볼게요. 특징들. 네, 제가 여기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기업은 여기서 읽어드릴게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기업은 ROA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가 재무 상태표란 거란지 재무제표 이렇게 보시잖아요. 재무제표 딱 보는데 거기 이제 재무 요약표 보이죠? 재무 요약표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통 나오는데 그 ROE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종목을 볼까요? 딱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 표시되어 있죠. ROA가 마이너스 15.38% 이렇게 됐죠. ROE가 마이너스 21.58% 됐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면 당연히 ROE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죠. 당기순이익이 플러스면은 ROE도 플러스가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그냥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니까 ROE는 볼 것도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거 보시게 되면 ROE가 여기 되게 높잖아요. HMM은 38.69% 퍼센트 88.62%. 그러니까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플러스일 수밖에 없죠. 5조 3,372억. 이해가 되시죠?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회사가 일을 해서 남는 장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ROE가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니 마이너스니까 순이익 돈 남는 게 없다는 거죠. 회사가 일을 했으면 돈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안 남으면 어떻게 해요? 일을 했는데 돈 안 남아도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의약 바이오 쪽으로 투자하시다 보니까 의약 바이오 쪽은 특례 상장이다 보니까 돈을 안 벌어도 마이너스여도 당분간은 상태가 되진 않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뭐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때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근데 회사라는 것은 당연히 일을 했으면 순이익이 남겨져.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만약에 ROE가 마이너스가 됐다 하면은요. 그러면 그건 그 회사는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냥 ROE만 봐도 아, 이 회사는 회사에 문제가 있네? 문제가 되는 회사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냥 ROE만 봐도 아는 거예요. 마이너스만 나와도. 아, 이 회사에 문제가 있다.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단기 순이익만 봐도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또 단기 순이익은 말 그대로 원천적인 데이터인 거고 ROE는 또 다른 의미가 더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의 의미도 있는 거고 거기에 단기 순이익의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고 또 ROE로 통해 가지고 다른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ROE를 보는 거죠.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ROE가 딱 마이너스다 어때요? 아, 이 회사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 회사는 무조건 돈 벌어야죠. 회사를 운영하면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닌데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인데 이거를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다. 특장점인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인데 ROE가 플러스인 회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 보실 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스인데 ROE가 플러스인 경우가 있어. 이 얘기는 영업 외 수익으로 순이익을 남겼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업이익이 잘 보세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예를 볼까? 위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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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다른 거 없나?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영업이익이 여기 있잖아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당기순이익이 플러스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플러스야.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하나 예를 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살짝만 볼게요. 지금 거의 없는데. 아,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당기순이익이 플러스인 경우가 있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난 거는 당연히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손실이 난 거죠.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근데 당기순이익이 플러스인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면 영업의 수익, 영업 이외 수익으로 해가지고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영업이익이 여기가 혹시 예를 들어서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인데 그 아래가 이게 뭐예요? 이게 영업의 수익이거든요. 이 영업의 수익이 플러스가 돼 버리면은 이게 영업 이익은 마이너스인데 당기 순이익은 여기가 플러스가 될 수가 있어요. 영업의 수익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인데 ROE가 플러스인 회사도 있어요. 당연히 ROE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되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회사가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단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인데 ROE가 플러스인 회사가 있다고요. 이 얘기는 영업 외 수익으로 순이익을 남겼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회사는 뭔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회사는 본래 취지의 목적인 영업이익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야. 근데 ROE가 플러스야. 이런 회사는 좋은 게 아니죠. 그냥 ROE만 딱 보고 플러스네? 뭐 순이익을 남겼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ROE가 플러스다. 그러면 이거는 회사의 본래 목적의 영업이익에 집중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영업 외 수익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거든요. 물론 영업 외 수익으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근데 회사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영업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본질, 그 회사가 추구하는 그 본질의 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영업 외 수익으로 돈 벌면 안 되죠. 아니 벌어도 되긴 되는데 취지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ROE가 플러스인 회사는 뭔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냥 ROE가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ROE 지표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 아까 전에 좀 그만큼 이익을 많이 남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을 자기 자본이라든지 여기 자본으로 자기 자본이라든지 네, 총자산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리턴급이 100분의 1 커. 그건 좋은 거죠. 크면 클수록. 예를 들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ROE가 뭐 워렌 버핏은 20%가 적당하다. 뭐 이런 20% 이상인 기업만 에만 투자한다. 그렇죠. 이런 기업에만 투자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꼭 20%가 기준은 아니에요. 뭐 75%도 되고 그 이상 될 수도 있어요. 뭐 80%도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ROE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 예를 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메드라는 회사를 볼까? 이 회사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위메드라는 회사가 위메드 말고 시젠 그래 SK 이노베이션 여기 SK 이노베이션 보면은 ROE가 1.14 뭐 1.9 하나 6. 이렇게 되잖아. 뭐 1 아니면 여기 1 아니면 6이죠. 1 아니면 15죠. 이렇잖아요. 아니면 뭐 3, 9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HMM을 보실까요? HMM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ROE가 88이 나와요. ROA가 39가 나오고 68이 나오고 45가 나와요.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거. 예, 그만큼 이익을 많이 남겼다는 거니까. 크면 클수록 좋다. 이해가 되죠? 크면 클수록 좋다. 88도 막 나와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고서 보실 필요 없다는 거죠. 크면 클수록 좋다. ROI가. 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46이었어. 근데 여기가 1.50이었어. 근데 요게 1.50이니까 마치 1.5%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봐야죠. 그러니까 1.50 빼기 마이너스 10.46을 하게 되면 11.96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이게 1.50이 성장한 게 아니라 11.96%가 성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이 성장한 차이를 봐야죠. 이 갭의 차이를 봐야죠. 이렇게 얼마만큼 성장했냐. 그렇죠. 이걸 좀 보셔야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 얼마만큼 성장했냐 이런 것도 보실 필요겠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크면 클수록 좋다. 그만큼 많은 이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소한 ROE는 5% 이상이어야만 좋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이제 ROE를 5% 이상을 좀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ROE가 1%짜리도 있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1%도 있고 뭐 2%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5% 이상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타인 자본의 부채의 이자율이 5% 정도라고 가정할 수 있고 타인 자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빚을 지잖아요. 타인 자본을 이게 빚이잖아요. 빚은 이자가 나가잖아요. 보통은 이자가 5%가 나가요. 기업 이자가. 물론 1%짜리도 있고 뭐 몇 프로짜리도 있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할게. 통상. 뭐 자잘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통상적으로 이제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네, 5% 정도 나가겠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금리 인하가 되면 뭐 적게 나가겠는데 지금은 5% 정도가 나가요. 그냥 뭐 자질구레한 게 있는데 자질구레 떠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5%가 나가요. 이자를. 그럼 부채를 썼으면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주들에게 자기 자본인 자본의 배당 지급률이 5%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5%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냥 5%라 생각하셔요. 예. 아니 자기 자본도 배당금을 줘야 되잖아요. 주주들에게. 그러니까 5% 정도 생각해야죠. 물론 3% 정도긴 한데 뭐 또 회사마다 다르잖아요. 5% 주는 회사도 있고 뭐 8% 주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5% 정도 생각하신다죠. 그럼 부채도 이자율이 5% 나가고 겠죠? 배당 자기 자본을 썼을 때도 5% 나간다고요. 이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급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하니까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ROE가 최소보다도 5%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왜? 아니 일을 했으면은 여기 나가는 게 있는데 부채 비율 5% 나가고 그 자기 자본에서 나가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일을 해가지고 최소보다도 5% 이상의 이익은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회사가 일을 했는데 부채하고 자기 자본을 활용해가지고 그 자본을 부채하고 자본을 활용해가지고 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5%가 나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최소 못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ROE가 5% 이상이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만약에 1%라면은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배당금도 감당 못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ROE가 작은 회사들은 배당도 못 주고 좀 많이 힘든 거죠. 그래서 ROE는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최소한 한 5% 이상이어야지만 좀 어느 정도 회사가 굴러간다, 이익을 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익이 플러스이면서 ROE가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이 알짜회사입니다. 영업이익이 플러스이면서 ROE가 꾸준히 증가하는 거,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 회사들이 알짜회사, 증가하는 거겠죠. 계속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ROE도 증가하고, 그런 회사들이 알짜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ROE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이거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ROE를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인식을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관점이란 게 중요한 거죠.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다? 키포인트는 이 당기순이익이에요. ROE는 당기순이익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라고 뺄게요. 단기 뭐 이런 얘기 뺄게요. 순이익을 나누는 거, 순이익. 순이익이 뭔지 아시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순이익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여기 매출, 영업이익, 여기서 맨 아래 순이익 있죠.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나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으로 나눌 때는 뭐죠? ROE, equity, ROE, equity, return on equity. 자산으로 나누는 것은 return on asset, ROA. 이해하셨죠? ROE equity, E는 equity. 그래서 자기 자본을 나눈다. ROA는 asset, 자산을 나눈다. 이거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좀 설명해 드릴까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셨죠? 약간 요 부분이 좀 낯서실 것 같긴 해요. 이쪽 내용이 낯설으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제가 우선은 여기서 ROE를 이제 접근하시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당기순이익을 뭘로 나누냐, 자본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여기 equity 자본으로 접근하느냐, ROE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ROA로 접근하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본을 통해 가지고 당기 수익률이 높다고 한다면, 리턴 금액이 높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주들에게 좋은 거죠. 주주들에게. 그리고 이 자산 관점으로 했는데도 리턴 금액이 크다. 그러면은 그만큼 회사 규모가 안정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본은 자기 자본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주주들의 몫이잖아요. 주주들의 몫으로만 해도 몇 프로 나오는데, 회사의 이 자산, 총 자산이잖아요. 이거 갖다가 나누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좋게 나온다면, 이거는 회사의 규모를 봐야죠. 회사가 규모가 안정적으로 커진다고 봐야 되죠.
자산으로 나눌 때는 회사의 규모가 안정적으로 커지고 있다. 회사의 규모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 자본으로 할 때는 주주의 몫에 있어서 돈을 벌고 있다. 주주 입장에서. 주주들 입장에서 돈을 잘 벌고 있다. 주주들 입장에서 몇 프로 벌었다. 이거는 이제 자본은 이제 자기 자본은 주주들의 입장에서 몇 프로 벌었다. 자산은 회사의 규모의 입장에서 몇 프로 벌었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ROE를 좀 보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떨 수 있냐면 자기 자본 ROE는 막 성장하고 있어. 근데 ROA가 떨어지고 있어. 그 얘기는 그냥 순이익 관점, 자기 자본, 소액 주주 입장에서는 돈을 벌고 있는데 회사 규모는 그렇게 커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ROE가 떨어져. 근데 ROA가 올라가. 회사의 규모는 커지는데,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회사의 규모는 커지는데 자기 자본 쪽에 주주들에게는 뭐 빚 좋은 개살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회사 규모는 커지는데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쪽 ROE가 하향한다면 아이씨 뭐 별로 남는 것도 없네. 뭐 이렇게 주주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좋지 않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둘 다 같이 올라가면은 그럼 뭐 회사 규모도 커지고 ROA도 커지고 회사 규모도 커지고 주주들에게도 좋고 다 좋은 거죠. 둘 다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회사 규모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주주들도 수익을 못 내고 이렇게 보는 거죠. 해석이 여러 관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예시를 드렸냐면은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이 그림을 그려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해석할 때 그럼 좋죠. 그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 회사가 주주들의 어떤 이익은 잘 챙기고 있는지, 회사가 경영자가 잘 경영해서 회사가 잘 커지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이제 주주들을 잘 챙길 수 있는 어떤 그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 그건 주주들 입장에서 보는 거죠. 뭐 ROE는 에쿼티, 자기 자본이니까. 주주 입장에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ROA는 그냥 이 회사의 규모에서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이 회사의 성장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이번 시간에 ROE하고 ROA를 설명해 드리면서 전 약간 높아심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저기 암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암기하지 마시고 ROE를 보고서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네라고 ROE는 주주 입장에서 보는 내 지표고 ROA는 회사의 성장의 관점에서 보는 지표네. 좀 이런 어떤 좀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내가 이 투자하는 데서 활용할 것인지. 당연히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은 주주들에게 좋긴 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성장해. ROA는 좋아져. 근데 ROE는 그렇게 같이 올라가지 않아. ROE는 약간 좀 머뭇거려. 그러면 또 그런 주주들에게는 그렇게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활용해서. 예. 요 정도까지 말씀드릴까요? 왜냐면은 저도 뭐 다른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의 아니면 강의하시는 분들 들어봤는데 ROE와 ROA를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식으로 공식 관점으로 접근하시더라고요. 이것을 내가 투자 지표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지. 여기 있는 공식을 우리가 뭐 암기해서 뭐 시험 문제를 맞출 겁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원리와 이것을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해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지. 이런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식 암기해가지고 뭐 이거를 뽑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 ROE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건데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에 의해서 그 값이 나온 것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투자할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해하고 그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셨죠? 네. 너무 제가 강조하는 강요하는 것 같아 느낌상. 왜냐면 암기는 아닌 거 같아서. 대부분 다 강의가 암기 위주거든요. 이게 중요해 이게. 이 공식을 막 암기하려고 해.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이 정보를 보고서 우리가 투자 지표로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가 중요한 거지. 이 공식을 암기해서 뭐 합니까? 그렇죠. 네, ROE는 equity,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 ROA는 asset, 총자본, 총자산. 됐죠? 네, 그것도 단기 순이익을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